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익홀딩스 종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6일 시간은 11시 40분 지나가고 있고 현재 장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야 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야 될 가격은 따로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분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23,600원을 양봉의 종가로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 두 번째, 오늘 만약 30분봉 차트에서 당일날 첫 캔들이 음봉이다. 그러면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 주가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힘이 없게 그냥 이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익홀딩스가 종가를 어떻게 마감할지는 끝까지 봐야겠지만 일봉 차트에서 오늘 원익홀딩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면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일 30분봉 차트에서 아침에 양봉을 만드느냐 또는 음봉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급반등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일봉 차트에서 음봉을 마감을 하고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면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종가가 만약 21,500원보다 낮게 마감을 하고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를 시작을 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3,600원을 양봉의 종가로 돌파를 하면 시세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 여러분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조급하게 매매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종목 위주로 보면 개수가 2,700개가 넘어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 개수가요. 근데 이 중에서 원익홀딩스 종목 하나를 빼고 나머지 종목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원익홀딩스도 내려올 구간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돼요.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격을 절대 조급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장중에 내가 사지 않은 종목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를 추경 매수하거나 절대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거기서 크게 한번 물리면 회복이 안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시장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만 매매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각각 돌파 매매든 눌림 매매든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원익홀딩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계속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참고 자료를 받고 싶거나 또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한번 클릭하시고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문자 발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다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실전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지금 보시면 이 좌측 위에 보면 기준선이 나와 있고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선행스팬 1과 2 흔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구름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름대라고 얘기를 하냐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실전으로 우리가 매매에 접근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름대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선은 최근 9일 중 최고가랑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 기준선은 최근 26일 중 최고가랑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들어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뭐냐? 9일 중심값과 26일 중심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 선행스팬 2는 최근 52일 중 최고가의 값과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인데, 방금 선행스팬 1에서 언급한 중심값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일 중심값이라고 하면 9일 동안의 최고가랑 9일 동안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앞으로 26일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이론을 안다고 해서 돈을 벌진 않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냐?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 합쳐서 ETF 종목만 제외하고 주봉, 월봉을 봤는데,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만 가지고 제가 시가총액 상위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통계를 냈을 때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느 부분이 좀 더 확률이 높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더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린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KB금융 종목을 보면 선행스팬 2를 가지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격대를 보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단기간에 봤을 때 40%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선행스팬 1만 가지고 선행스팬 2만 가지고 했을 때 반등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행스팬 1하고 2하고 같이 자세히 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업은행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선행스팬 2하고 선행스팬 1이 보이시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이 낮은 자리를 하면 이 가장 이 바닥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로 이 두 개의 구름대가 낮은 자리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 꼬리로서 지지를 한 모습, 여기를 깨도 괜찮아요. 하지만 깨더라도 이 위로 종가로 안착을 시켜서 확실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만 그러냐? 아니요.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구름대 두 개, 둘 다 이 낮은 자리가 거의 비슷할 때, 이 비슷한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2020년에 이 자리로 오고 쭉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주가가 언제 그 자리에 오는지 상황에 따라 다 재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두 개, 선행스팬 1과 2만 가지고 봤을 때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 구름대가 서로 교차를 하고 가장 낮은 자리가 비슷할 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온다라면, 그리고 지지한 모습이 확실하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쭉 지켜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도 보시면 제가 말한 이 구름대 두 개 낮은 자리가 비슷하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 물론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직접 통계를 하나하나 다 보니까 선행스팬 1만, 선행스팬 2만 가지고 하는 것보단 좀 더 반등을 많이 주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개별주도 가능합니다. 이쪽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주봉 차트로도 당연히 가능해요. 지금 이쪽 부분이 서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지를 할 만한 자리,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지더라. 이 경우는 살짝 선행스팬 2와 1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앞으로 주가가 정말 반등을 주는지 안 주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좀 더 주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선행스팬 1과 2를 같이 보는 게 좋다. 근데 같이 보는데 어떤 그림이 좋냐?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선행스팬 2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가 여기죠. 이 라인인데, 자, 선행스팬 1을 그려드릴게요. 한 이 정도? 서로 어느 정도 이 낮은 자리가 비슷한 경우에 주가가 그 이후에 쭉 상승을 해서 내려왔을 때에 확실하게 이 자리를 깨더라도 이 낮은 가격대, 이 낮은 자리보다 높게 종가를 마감을 한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쪽으로 일목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일목이라고 문자를 그냥 남겨주세요. 그러면 참고할 만한 자료,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자료나 여러분들이 문자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